축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듯이 글로벌 팝업계에서는 BTS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에도 두 가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BTS인데요. 이 와중에 BTS에 대한 일본의 참신한 망상이 발표된 덕분에 이렇게 또 바이스톰 코리아에서 BTS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본이 지금 꿈꾸고 있는 대상은 바로 BTS. 한국도 BTS를 만들어냈는데 일본이라고 왜 못하겠는가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이 참신한 망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BTS가 새로이 쓴 기록 소식을 전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BTS의 미국 그래미 어워드의 단독 공연 확정 소식이죠. 빌보드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외신들이 이 소식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빌보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BTS를 헤드라인으로 22명의 아티스트 공연이 2021년 그래미 공연에 선다고 기사를 뽑았습니다. 그만큼 BTS의 공연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수상 여부를 떠나 이 단독 공연은 이전 콜라보 무대로 섰던 그래미 무대에 비해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는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허나 BTS가 그래미에 서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BTS가 그래미에 서지 않으면 그래미가 이상한 호스트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BTS가 쓴 또 하나의 역사입니다. 영국 BBC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글로벌 음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가 2020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티스트로 BTS를 선정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예는 BTS가 2020년에 앨범 차트 1위를 두 번이나 기록한 것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전에 왕관을 차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한 기록이라는 것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1위 기록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사가 주목하는 부분은 BTS의 특별함입니다. 기사는 BTS가 세운 이 기록이 비서구권 아티스트가 영어로 불려지지 않은 노래를 통해 달성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미가 BTS를 초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래미 스스로가 미국의 1등은 세계의 1등이라는 오만한 근성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동네 축제로 남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BTS를 정중히 모시는 것은 그래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된 것인데요. 강한 보수 색채로 유명한 그래미, 그들이 BTS를 정말로 좋아해서 부른다고 믿을 BTS의 팬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다른 한국 축구 선수들은 다 까도 일본 리그 경험이 있는 박지성 선수와 이젠 월드 클래스가 되어 함부로 깠다가는 자신들이 이상해질 정도로 커버린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극찬을 하며 칭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BTS의 경우 그래미가 그들이 싫다 좋다의 기준으로 부르네 마네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존재이기에 그들은 현재 대세를 거스르는 바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이라 보는 것이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본다면 맞는 해석일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아티스트가 된 BTS에 대해 일본은 왜 이들과 같은 그룹을 배출해내지 못하겠냐면서 일본도 BTS와 같은 아티스트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큰 힘이 움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도쿄 헤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엔터 회사 에이벡스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 프리젠스와 제휴하여 세계를 목표로 한 AJAX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EG 프리젠츠는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를 비롯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롤링 스톤즈, 엘튼 존, 셀린 디온, 에드 시런 등의 메이저 아티스트들의 투어를 진행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기업과 일본의 전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손잡았으니 이제 일본에서도 BTS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 이사 겸 라이브 사업 본부장인 야마나카 아키히토인데요. 그는 이번 합자 회사 AJAX의 설립 목표에 대해 일본에서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일본에서 활약할 세계적 아티스트들에게 창의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설립 배경은 더욱 글로벌 전개가 필요하게 된 음악 시장의 변화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일본 음악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본 연예인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활동해왔고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도입할 필요도 없어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일본은 독자적 진화를 해왔다는 설명인데요. 그 유명한 일본의 고립 갈라파고스화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갈라파고스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중심에 K-팝이 이끌어낸 변화를 캐치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CD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있고 K-팝이 유럽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서는 등 글로벌 음악 비즈니스 상황은 크게 변화했기에 그에 따라 아티스트와 프로덕션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는 일본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환경 변화를 참 빨리도 깨달았다는 것이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이어서 그는 일본은 이런 해외 경험이 없기 때문에 AEG 프리젠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전개를 목표로 할 것이며 일본의 아티스트를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에서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일본에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AEG 프리젠스 아시아 퍼시픽 아담 윌크스 사장의 오판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일본의 음악 시장은 세계에서도 매우 큰 편이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먹을 게 있으니 일본 기업과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는 아울러 일본 연예인들도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며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K-팝의 사례가 있으니 일본의 아티스트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내수 시장이 탄탄하니 그럴 필요가 없었고 한국의 K-팝은 내수 시장이 약하다 보니 처음부터 글로벌 진출을 꿈꿨던 것이 차이였다며 한국은 수십 년간 해외 시장 진출에 도전하여 BTS라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태어난 것이므로 일본에서도 이런 진출 성공 사례가 나오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하,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냥 일본 시장을 먹기 위한 공치사나 명분이라면 모를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인들이 K-팝을 글로벌 음악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려놨으니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왜 안 되겠냐 하는 것인데 참 전형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인다운 발상입니다. 이는 반대로 우리가 서구권을 바라볼 때도 하는 아주 단순한 오류이긴 하지만 아시아 국가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판단 기준인 것인데요. 한국 옆에 있으니 일본의 J-팝도 K-팝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저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시도를 안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일본의 아티스트들의 역량의 결합으로 K-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전제에는 일본의 아티스트들의 재능이 우리 한국의 K-팝 스타들만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박을 제가 조목조목 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도 이에 대한 현실 인정과 반박 등은 일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그동안 국내 시장만 노리다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 보고 갑자기 따라하면 늦을 것 같은데 구글 트렌드에서 K-팝과 J-팝을 비교하면 80대 1로 압도적으로 K-팝이 위다. K-팝은 동남아와 남미를 비롯 세계적 규모이고 본고장인 한국이 K-팝 트렌드 상위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빌보드에 K-팝이라는 장르가 추가되는 등 이미 전 세계에 침투하고 있다. 반면 J-팝은 이제 일본만 관심 있다. 해외에서는 매니아 취급이나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아시아는 J-팝이 지배했지만 지금은 K-팝으로 탈바꿈했고 작년 시점으로 그 규모가 J-팝의 30배라고 하는데 BTS 효과로 그 차이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아쉽게도 외신들의 평가는 아시아의 대중음악 중 한국이 우수하고 일본은 음악 시장은 크지만 음악의 퀄리티는 별로라는 견해가 현실적이다. 하지만 청취자들의 의식도 변하기 시작한 지금은 변혁기니까 J-팝이 아직 잠재력이 있는 법이니 이를 돌려받고 싶다. K-팝 기업인 JYP, YG, SM, 빅히트와 같은 회사들은 지금 에이벡스보다 약 2배나 큰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음악 시장이지만 회사 규모는 한국이 2배가 되었다. 지난해 오리콘 연간 매출은 BTS와 아라시에 이어 트와이스가 휩쓸었다. 일본의 음악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하, 이 네티즌의 이야기 중 아라시가 등장한 것을 보니 아라시의 그 대단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영어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그것을 통해 일본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한 대중문화 장르가 한 가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 장르는 바로 개그였죠.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 아이돌들의 라이브는 프로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댄스는 그럭저럭 추며 안무도 낡은 느낌이다. 하지만 버라이어티나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콘서트에서는 연출의 열중에 팬들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아이돌은 원래 그런 줄 알았다. 원래 세계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근데 K-팝의 BTS와 샤이니 등을 충분히 듣고 보았지만 퀄리티가 높아 놀랐고, BTS는 멤버 각각의 실력과 매력이 넘쳐 전문성도 굉장하다. BTS에 이어 세계적인 그룹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K-팝이라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미 역시 취할 것 같고, 에이벡스도 세계를 매료하는 곡과 댄스 실력으로 매력 넘치는 인재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음반사들이 CD 판매를 고집해 팔아온 지난 10년 사이에 K-팝과 큰 차이가 났다. 동방신기나 빅뱅, 소녀시대가 미국에서도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을 그 무렵 일본은 레벨도 회사 수준도 어디에도 진출할 생각을 못했다. BTS의 성공이 팬데믹으로 두드러졌지만 그들은 2018년 시점에서 이미 세계에서 성공했고, 왜 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일본의 음악업계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글로벌 오디션을 열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노래와 춤을 철저하게 가르친다면 지금의 K-팝 수준의 아티스트가 완성될 것이다. 근데 지금부터 그것을 해봤자 K-팝에 재탕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미묘하다. 소니와 같은 기업이라면 앞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에이벡스는 옛날부터 음악성보다는 유행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K-팝이 유행하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것에 손대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의견들을 보면 다들 이런 것이죠. 한국의 K-팝처럼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해본다니 해보기는 해봐라. 일본도 한국의 시스템처럼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왜 따라하냐. 뭐 이런 식입니다. 일본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K-팝은 일본을 모방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김치 기원설과 마찬가지로 K-팝의 기원은 일본이라는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 늘 있어 왔는데요. 중국이 김치를 노리는 것에서 분노가 느껴지는 그 감정과는 달리 일본이 K-팝, BTS를 따라잡겠다는 이 망상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하게 느껴지고 애처롭다는 기분이 먼저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